얘들아, 등비수열 7번, 등비수열 7번, 필수예제 7번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서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게요. 자, 일단 한 변의 길이가 몇이라 돼 있어요, 얘들아? 2라고 돼 있는 거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의 정삼각형의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일단 확인해야 되는 거 여기 이제 2인데 첫 번째 시행이래요. 자, 첫 번째 시행에서 어떻게 하겠대?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 중에서 그러니까 각 변의 중점, 2변, 2변, 2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이 있죠. 요 삼각형이 있는데 그럼 삼각형이 몇 개가 생겨? 4개가 생기는 거 맞아요? 이 중점을 이으면? 그러면 4개가 생겼을 때 뭐 한대? 그때 한가운데 정삼각형을 오려낸대. 그러면 오려내는 데는 가운데야 바깥쪽이야? 안쪽이죠. 맞아요? 안쪽을 오려내죠. 근데 내가 이거를 마지막에 꼭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꼭 봐야 되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오려낸 종이의 총넓이죠. 내가 구하려는 게 오려낸 건지 아니면 남은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은 건지 아니면 오려낸 건지. 그래서 여기서는 오려낸 걸 원하니까 오려낸 걸 색칠해야 돼요. 따라왔어요? 오려낸 걸 색칠을 할 거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시행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 어떻게 한대? 두 번째 시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시행 후 남은 거. 첫 번째 시행 후 남은 정사각형이 뭐예요? 얘들아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오려낸 게 어디야? 이 빨간색 오려냈잖아. 그럼 남은 게 이 바깥쪽인 거야. 이 바깥쪽에서 어떻게 하겠대? 바깥쪽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가운데 정사각형 오려낸대.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여기 남은 중점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오려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어가지고 중점들 이어가지고 여기 오려내고 그 다음에 이 셋의 중점 여기에 중점 여기에 중점 여기 중점을 이어서 또 오려내 그 친구를 오케이?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오려낸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그러면 오려내졌고 오려내졌어요. 이때 얘가 A 얘가 첫 번째 오려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오려내져 있는 상태일 거야. 그쵸? 그 상태에서 바깥을 오려냈으니까 요거는 A1에다가 A2는 뭐가 돼요? 얘네 셋을 합한 게 이제 A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두 번째 시행에서 오려낸 거, 첫 번째 시행에서 오려낸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몇 번째까지 한대? 20번째까지 한대. 맞아요? 그럼 20번째까지 계속 오려낼 거야. 그러면 그 총 넓이를 구하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돼. 어떤 건지. 이때 A20을 구하라는 건지 S20을 구하라는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지. 네. 얘들아 A20이야 S20이야? 자 A20 손. A20. S20 손. S20이죠? 맞아요? 왜? 내가 처음에 오려낸 상태가 얘가 S1이고 두 번째 오려낸 이 상태가 S2인데 내가 20번째 그 총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합쳐서 그 넓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나는 S20을 구하는 게 목표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둘 중에 어떤 거 구하는 거지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합을 구하는 건지 그냥 일반항을 구하는 건지.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결국 이렇게 절반으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율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도형에서 이 도형으로 줄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 도형으로 줄었잖아. 근데 이게 등차인지 등비인지인데 웬만하면 사실 등비일 거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게 등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등비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닮은 비로 하는 거예요. 닮은 비. 그 닮은 비는 어떻게 생겼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줄을 때 잘 봐요. 이변 길이랑 혹시 몇 대 몇인지 보여요? 몇 대 몇인지 비율이.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긴 변이 있고 그 다음 이 짧은 변이 있으면 몇 대 몇인지 이게 지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2대 1이에요. 2대 1. 왜냐면 이렇게 절반을 했을 때 여기가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도 1대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대 1이 되는 거예요. 2대 1. 따라서 그렇게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찾아도 돼요. 자, 이건 좀 팁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미적분할 사람들 있죠. 미적분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잘 찾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너네 미적분 들어가면 이제 이거 무한해서 구할 거야.
무한대까지 해서 지금 이제 n번 몇 번째까지 구하지 마. 근데 그거 더 쉬워요. 그냥 공식에 넣으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봐야 돼. 얘들아, 이 도형에서 지금 이 삼각형 나온 게 이 한 변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서 나온 거죠. 이 모양. 맞아요? 그러면 이 위쪽 모양은 여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가 몇 대 몇인지로 찾아야 돼. 이게 훨씬 쉬워요. 쌤은 이렇게 하길 권장해. 그래서 얘가 몇 대면? 2대 몇이야? 1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쓰세요. 이거 무슨 비야? 길이 비야? 넓이 비야? 길이야 넓이지? 길이죠. 그쵸? 길이 비. 길이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로 보시고. 따라왔어요? 앉으세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2대 1이고 이때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1대 무엇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1대 2분의 1로 고치세요. 따라왔어요? 그럼 1대 2분의 1로 고쳤고 이때 넓이 비를 구합시다. 자, 그러면 길이 비랑 넓이 비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닮음이에요. 그래서 닮음 비에서는 길이 비와 넓이 비를 어떻게 쓰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곱을 한다. 양변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제곱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얘를 1대 2분의 1을 제곱하면 1대 4분의 1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넓이 비는 1대 4분의 1. 자, 그러면 1대 2분의 1대 4분의 1 나왔을 때 우리는 지금 넓이가 어떻게 주는지죠. 맞아요? 그래서 넓이 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1대 2 할 때 이 오른쪽 있죠. 이 친구가 뭐예요? 얘가 공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비야. 그러니까 어떤 공비냐면 이 넓이가 줄어드는 공비. 그래서 넓이 비에 대한 공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게 이제 4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넓이에서, 이 빨간색 넓이에서 어떻게 줄어드는? 이 보라색 넓이로 줄어드는 게 지금 4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라색 개체수가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죠. 그래서 공비를 4분의 1이 아니라 뭐로 봐주셔야 되냐면, 이거 개수는 몇 배가 돼요? 개수는 3배가 되죠. 개수가 곱하기 3이 되는구나. 이 개수의 비율도 확인하셔야 돼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3을 여기다 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4분의 1 해놓고 그거 3배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왔어요? 그러면 결국 실제 공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개수 B 몇 곱하기 3 해주시면 뭐가 된다? 4분의 3이 실제 공비가 되는 거야. R이 공비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삼각형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정삼각형 넓이 혹시 공식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혹시? 너 기억하고 있어요? 자, 얘들아 혹시 정삼각형 넓이 알고 있어요? 공식? 나 한 번 안 알려줘. 한 변 길이 A이고 그때 정삼각형 높이 넓이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삼각형 높이는 2분의 루트 3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정삼각형 넓이 얘는 뭐가 된다? 4분의 루트 3의 A제곱으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로. 근데 이거는 사실 증명이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내가 아직 안 썼나요? 이제 써주세요. 자,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게 이제 2등분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2분의 1A가 되면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몇 도야? 여기가 60도 맞아요? 그럼 몇 대 몇이야? 몇 대면? 1대 루트 3이죠. 맞아요? 그래서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A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높이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밑변에다가 높이 곱한다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A에다가 얘 곱한다면 2분의 1 하면 이제 얘가 나와.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 정도 봐주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넓이 A1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A1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4분의 루트 3 A제곱이 되는데 그 A가 한 변의 길이 몇이야? 여기선 1로 봐야 되죠. 얘가 아니잖아. 이 넓이니까. 그래서 반지름 길이, A 길이 1이다. 이렇게 맞으셔야 되겠죠. 따라서요? 그래서 1의 제곱. 그래서 4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구한 게 첫째 항 구했고, 공비 구했어요. 그 상태에서, 넓이 구해주면 돼. 넓이가 아니라. 등비수열합. 등비수열합 공식이 뭐예요? S20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1-R 아니면 R-로 시작하죠. R이 1보다 작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4분의 3분의 이렇게 해가죠. 그 다음에 1-4분의 3 하고 몇 제곱? 20이니까 20제곱 하고 그 다음에 첫째 항 뭐예요? 4분의 루트 3이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얘가 이제 몇이야? 4분의 1이죠. 여러분들 약분 잘 할 수 있죠? 4 약분 돼야 안 돼요? 4가 약분이 되죠. 따라서요? 분모끼리 약분 돼요. 분자끼리 약분 되고 요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루트 3 남고 요거 남은 건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에다가 얘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요 정도로 보면 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 넓이에서 나오는 공비 있죠? 넓이 비해서 이 공비와 개수에서의 비율을 뭐 해야 된다? 이 둘을 이제 곱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고, 개수가 만약에 안 늘어나요. 그럼 그냥 넓이 비 공비만 쓰면 돼요. 넘어갔죠? 그 다음에 9번 갑시다. 자, 9번은 이제 뭐, 난이도 높은 문제로 그냥 선정이 된 건데, 사실 이것도 뭐 그렇게 너무 어렵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차근차근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그때 다음 조건에 맞는 걸 구하래. 얘들아, 지금 구하려는 게 뭔지도 차근차근 봅시다. 구하려는 거 뭐야? 일단 등비수열이란 거 체크하시고 구하려는 게 뭐야? 요거잖아. 얘들아, S10이랑 S6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인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결국 어떻게 생겼어요? 생긴 게 R-1분의 뭐가 되는 거야? R-12제곱 마이너스 1 하면서 쟤도 이제 6제곱 마이너스 1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6제곱 마이너스 1과 12제곱 마이너스 1은 관련이 있을 거 없을 거야? 있을 거니까 미리 뭔가 계산이 될 거야. 그래서 미리 써주는 게 좋아. 그러면 얘가 이제 S12가 A1에다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S6이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된다? S6분의 S12가 되고 그 다음에 A1은 그냥 이렇게 곱해지는 거고 이런 상황이지.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약분 다 합시다. 요거 약분 되고요. 약분 되고요. 그 다음에 S6제곱분의 X6제곱 마이너스 1과 여기는 뭐로 바뀌어요? S6제곱 마이너스 1과 6제곱 플러스 1로 바뀌죠. 그래서 삭제 되니까 남는 게 뭐가 된다? 얘분의 얘구나. 그래서 A1분의 R의 6제곱 플러스 1을 구하는 즉 첫째 항과 공비만 구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라 라고 생각하자. 가부터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은 어떻게 돼요? A1이 뭐가 돼? 0보다 크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양수고요. 근데 생각을 합시다. 얘들아, 나에서 얻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나에서 뭐 얻을 수 있어? 나에서 A2와 A3는 일단 어떻게 바꿀 수 있고 A1, R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A1 응. R 제곱. 그쵸? A1, R제곱 잘했어요. 이렇게 되고 이때 얘를 이제 합쳐서 A1의 제곱, R의 세제곱이 1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럼 알 수 있는 거. A1이 무슨 수래요? 양수래요. 근데 어차피 제곱이면 사실 양수겠죠, 이 친구. 맞아요? 그 다음에 이 1도 양수겠죠? 그러면 R의 세제곱이 무슨 수라는 거야? 플러스. 그치, 플러스라는 거죠. 그러면 R도 무슨 수일까요? 플러스겠죠. 그래서 R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게.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
얘도 있어요. 우리가 A2랑 A3 곱해서 1이래. 근데 A1이 지금 양수인 상황에서 A2, A3 이거 곱해서 양수라는 건 결국 둘 다 플러스구나. 거나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 아니겠니? 지금 곱해서 양수니까. 따라왔어요? 그 얘기는 이거 아닌 이건데 만약에 풀풀풀이야. 그럼 이거는 말이 되는 구조야 안 되는 구조야? 등비수열에서.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되죠? 왜냐면 첫째 항에서 공비가 플러스 1이니까 공비가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큰 걸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풀마마는 돼요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갑자기 마이너스 바뀌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그대로 올 수 없죠. 왜냐면 공비가 음수면 풀마 아니면 마풀 마풀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공비가 양수다를 이렇게 얻어도 되고 이렇게 얻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이제 달을 봅시다. 그러면 나에서 얻어간 건 R이 0보다 크다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걸 얻어간 거예요. 자, 달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많이 해볼 텐데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이 달을 나름대로 해석을 많이 할 텐데 요건 사실 해석이 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을 이제 생각을 하냐면 일단 S6은 공식이 뭐예요? R-1분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A1이죠. 그 다음에 A7 더하기 A8 더하기 A9는 쟤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바로 묶을 수 있겠어요? 바로 묶어 쓸 수 힘들어요? 다시. 그러니까 A7, A8, A9는 일단 쓸 때 어떻게 돼요? 얘는 A1 아래 6제곱 더하기 A1 아래 7제곱 A1 아래 8제곱인데 어쨌든 앞에 걸로 묶일 거예요. 그러니까 A1의 아래 6제곱 곱하기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얘들아 혹시 이거랑 언젠가 약분이 될까 안 될까 지금? 혹시 인수분해 짝짝 됩니까 이거? 이거 되죠? 왜냐면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꿀 수 있고 R의 세제곱 플러스 1과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거랑 이게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 있는 거 보이세요? 저는 의심돼요? 다시 얘들아 이거 의심의 표정이었는데 이거 알고 있어요? 요 공식을 쓰는 겁니다. 이 공식.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을 쓰는 거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꿔서 우리가 그러니까 얘를 이제 없애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로 바꿔? 지워서 R-1과 R의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 해서 얘도 약분이 되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고 이거를 또 약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도 약분이 돼요. 얘네도 약분되는 거 왜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랑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남는 것만 여기 또 요것도 약분되네요. A1도 약분된 게 많죠 지금. 그러면 얘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가 아래 6제곱이고 밑에가 아래 세제곱 플러스 1이겠죠. 이게 이제 몇이 됐나? 1분의 4가 됐어. 자,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S6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돼요. S6이 무슨 뜻이에요? 유민아 S6이 뭐예요? 무슨 뜻이야? 뜻이?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S6이 뭐예요? 그치 6장까지 합한 거죠? 그러면 몇 항부터 몇 항까지 더한 거야? A1부터 A6까지 더한 거죠. 그 얘기는 저거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여러분들이 딱 눈을 볼 때 A1부터 A6까지 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저거를. 그러면 이거를 A1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는 A1에다가 A2, A3, A4, A5, A6 이렇게 한다면 쌤이 저번에 얘기한 등비수열은 합이 그러니까 개수가 일정하면 규칙성이 있다고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기억하고 있어? 개수가 똑같으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1, A2가 있고 A3, A4가 있고 A5, A6이 있으면 이게 규칙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얘를 보면 어떤 거 세 개가 보입니까? 어떤 거 세 개가 보여, 애들? 얘가 7, 8, 9죠. 얘가 1, 2, 3이죠. 얘가 4, 5, 6이죠. 그럼 무슨 소리? 이 친구를 몇을 곱하면 얘가 돼요? 아래 몇 제곱? 세제곱이죠. 왜냐면 1하고 4가 세제곱 차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로 갈 때 몇 제곱 돼요? 얘도 아래? 세제곱 곱해지는 거 맞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여기 갈 때 아래 6제곱 곱해지죠. 맞아요? 잘 봐.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상황이 이해로 할게요. 얘가 A1, A2, A3이고 그 다음에 얘가 아래 세제곱 곱한 거니까 A1, A2, A3에서 아래 세제곱을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A1, A2, A3에서 뭐를 곱한 거야? 아래 6제곱을 곱한 거야. 그러면 결국 뭐가 남는 거야? 약분하면? 얘는 1 남고 얘는 아래 세제곱 남고 얘는 아래 6제곱이 남는 거여서 이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는 게 어차피 얘로 묶일 거, 그러니까 얘로 묶일 거야, 안 묶일 거야? 묶일 거야.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네모라고 치면 이건 네모의 아래 세제곱 곱한 거, 이건 네모의 아래 6제곱 곱한 거. 그러니까 네모가 다 삭제된다 치면 1 더하기 아래 세제곱 더하기, 1 더하기 아래 세제곱분의 아래 6제곱이다로 딱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이걸. 그래서 그렇게 봐서 얘가 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과정까지 쓰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제 생각으로 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좀 더 편해지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는 이제 생각하는 과정이고 생각 과정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 이건 생각 과정이고 실제로는 이걸 보고 이런 구조구나 해서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뭐가 된다? 이제 3분의 4가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이제 장단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약분을 굉장하게 잘 해야 되는 거고 하나씩. 쟤는 이제 등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뭐 사실 둘 다 연습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양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야 수학에 대한 여러분들 뭐 수학머리 하는데 사실 이런 거 여러분들 다양하게 접근해 보면서 늘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계산되죠? 우리가 넘기면 뭐가 돼요? 3아래 6제곱 그 다음에 이제 4아래 세제곱 더하기 4가 되고 넘기면 3아래 6제곱 빼기 4아래 세제곱 빼기 4니까 인수분해 되겠죠? 1, 3과 2, 2 해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오겠네. 아래 세제곱이. 그래서 아래 세제곱이 네. 2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건데 아까 아래 세제곱이 양수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래서 요게 되는 겁니다. 뭐 R이 양수해도 되고 아래 세제곱이 양수해도 되고 여기까지 써주시고 저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R의 세제곱이 이제 2가 나왔어요. 그죠? 그거를 어디다 대입하면 되겠니?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A1이 나오겠죠. 오케이? 여기다 대입했어.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A1 제곱 R의 세제곱이 1인데 여기다 대입해서 이게 2다. 그러면 A1이 뭐가 돼요? A1의 제곱이 2분의 1 되니까 A1이 루트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데 A1이 아까 양수였죠? 가족권에서. 양수였으니까 여기 됩니다. 그럼 끝났죠? 저희다 대입하면 답이에요, 이제.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 구하는 거였으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이제 뭐가 된다? A1은 루트 2분의 1이죠. 근데 저는 요것도 여러분들 계산에 대한 생각인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해서 푸나요? 물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푸는 사람. 그러니까 A1이 이제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A1분의 얘를 구한대. 그럼 A1 여기다 이제 넣어서 푼다. 그러니까 그냥 평소 습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풀지 않는다. 안 든 사람은 뭐야?
다음 어떻게 풀어요? 아니, 질문을 안 들었니? 아, 다시. 그러니까, 다시. 그 생각은 내가 없었는데, 다시. A1이 루트 2분의 1이야. 근데 A1분의 얘가 나왔어. 그럼 여기다 루트 2분의 1을 넣는 사람 다시 한번 손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계산 습관을 보는 거. 대입해서 한다. 대입해서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봐. 유리화를 한다고요? 2분의 루트로 바꿔서 한다고? 그래요? 네. 대입해서요? 그럼 아까 그거 아니야? 왜 너가 안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해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발상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는 게 얘들아 이 분모가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근데 A1이 그러니까 이런 분수 형태면 역수하면 뭐예요? 루트 2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루트 2를 곱한다는 뜻이에요. 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이해가 훨씬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얘가 A1이 루트 2분의 1이니까 A1분의 1을 옆에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2 옆에 곱해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역수를 그냥 여기다 옆에서 곱한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렇게 가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다? 그냥 루트 1을 곱해서 가는 거구나. 이렇게 가시면 훨씬 편할 겁니다. 여러분들 계산할 때.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이제 계산이 좀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은 아마 이런 것도 아직 좀 안 익혀져 있을 거라서 제가 이런 거는 중간중간 계속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좀 쉬운지, 쌤을 어떻게 푸는지. 이런 거는 생각보다 유용할 거예요, 되게. 평소에 되게 유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6제곱이 몇이야? 2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친구가 2, 아래 세제곱이 2니까 얘는 2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5루트 2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끝납니다. 뭐 번분수로 해도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합니다. 네, 등비 여기서 마칠게요. 그리고 수열합으로 갑시다. 네, 바로 가야죠. 너무 늦어지면 안 돼. 자, 수열합으로 갑시다. 다 받았나요? 요거랑 그거 아니? 그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텐데 그 테마 필수 예제 있잖아요. 그 리뷰는 꼭 풀어줘야 돼요. 왜냐면 복습하는 게 여러분들 꼭 도움이 될 거니까 꼭 풀어주시고 혹시 안 하고 있었다면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추워요? 네. 조금 이따 다시 켤게요. 조금 이따 할게요. 계속 돌아가면서 할 거야. 뭐 어쩔 수 없잖아. 한쪽만 춥게 할 수도 없고 한쪽만 덥게 어떻게. 잠깐만요. 여기 다 했죠? 자. 자, 장난치지 말고 갑시다. 네, 머리에도 눈이 달려 있어서. 자, 볼게요. 자, 얘들아, 수열의 파트부터 보면, 자, 여기 앞에 공식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그냥 몇 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 내용이 있는데 요건 그냥 하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는 개념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근데 개념은 많지 않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문제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를 잘 좀 이해하는 걸로 가주셔야 되고요. 사실 네, 개념도 여기 왼쪽에 이제 합의기호 있죠. 이것만 사실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면 저는 그냥 80% 이상의 문제는 다 풀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얘들아. 여기 앞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저 이제 요 모양 있죠, 요 기호 있는데 이제 시그마라고 해요, 이 친구를 시그마라고 하고 K는 1부터
n까지 지금 뭐 a, k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냥 여기가 k를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쭉 쓰는데 그거를 이 시그마가 이제 합이란 뜻이야. 다 더한다 라는 거. 그래서 다 더한다.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1항부터 n항까지 요 일반항에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다 더한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2k-1.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1 넣으면 몇이야? 1이죠? 2 넣으면 몇이야? 3 넣으면 5죠. 맞아요? 그래서 다 더하면 이게 답이에요. 그냥. 오케이? 이게 수열의 합의 뜻이야. 그쵸? 여기 이제 9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역할이 몇 번째 항까지냐? 얘가 첫 번째부터. 그치?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여기 AK가 뭐가 돼요? 2K-1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왔어요? 근데 AK가 뭐냐면, 얘들아, AN이 뭐라고 했어요, 쌤이? 다현아 뭐라고 했죠? 일반항이죠, 그죠? AK도 뭐라고 할 거냐면 쌤이 앞으로 일반항이라 할 거야. 다시 뭐라고요? AK도 일반항이야.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와도 없는 문제가 나와도 쉬운 문제가 나와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별표 쳐놨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일반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 지금 수열의 합에서 일반항이 뭔 거야? 2K 플러스 1인데 이거를 실제로 일반항을 보통 이제 AN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쵸? N으로 많이 쓰지? 그래서 N을 대입해 준 게 일반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게 일반항이야. 그래서 이게 일반항이면 얘들아 이거 뭐죠? 무슨 수열이야? 2n-1이 무슨 수열이죠? 일반항. 무슨 수열이야? 수열. 등차수열이죠. 1차 함수니까 맞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등차수열의 합인 거야. 135 등차수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등차수열의 합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등차수열의 합공식으로 해도 풀립니다. 왜? 얘가 지금 공차가 몇이야? 2죠. 첫째 항이 몇이야? 1 넣으면? 1이죠. 그럼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몇이다? 2다. 그러면 2 곱하기 1에다가 n-1 여기다가 이제 n이 이제 3이죠. 3에다가 여기 하나 줄여서 n-2가 되고요. 공차 몇이야? 2가 되니까 요거 2분의 해주시면 얘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오케이? 그래서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온다. 뭐 6해서 36에 18에서 2 나오죠. 그래서 9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앞으로는 요거를 좀 더 쉬운 공식으로 갈 거라서 등차는 이제 많이 계산은 안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일반항인 것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부터 4까지 있어요. 맞아요? 1부터 4까지 어떻게 하겠대? 대입해서 다 더하겠대요. 맞아요? 이거 무슨 뜻이다? 1부터 4까지 일반항에 대입해서 다 더하겠다. 뭐야? A1 더하기 A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는 3부터 5까지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냥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요. 자, 그럼 이걸 나타내 봅시다. 이거는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거였잖아. 이거 SN이랑 똑같은 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하면 이거는 뭐랑 똑같다? SN이랑 똑같다 기억하시고 A1부터 AN까지 더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개가 똑같다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게 나왔어.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나왔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지금 A3, A4, A5를 다 더했지만 그러니까 A1, A2, A3, A4를 더했지만 이걸 S사로 표현해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1항부터 4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S로 표현하면.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는 S 몇에서 S 몇을 빼면 될까요? S5에서 그치 S2죠. 왜냐면 5항까지 합해서 2항까지 뺀다. 잘했어. 요거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따라서 그래서 옆에다 써놓으세요. S5 빼기 S2구나. 네. S5 빼기 S2군. 정확한 개념에 입각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얘들아. 여기 지금 멘트 보이죠? 요 멘트로 그대로 기억하세요. 멘트 뭐라고 돼 있어? K의
1부터 n까지 대입하여 더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요 멘트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이건 거야. 이렇게 그대로 기억하고 쌤이 뭐에 별표 쳐놨어요? 대입에 별표 쳐놨죠. 자, 이 대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다가도 사실 막히는 문제가 안 나올 수 없겠잖아요. 언젠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런 막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베스트인 방법은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단 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규칙성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할 때 대입해보면 훨씬 더 쉽게 나와요. 이런 문제요. 이걸 이제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텐데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어려워. 왜냐면 여기 지금 요 맨 밑에 공식이 3개가 있을 거예요. 그쵸? 맨 밑에 3개 있죠? 그 공식들이 이제 엄청 자주 사용을 할 거야, 소은아. 그쵸? 네. 자주 사용을 할 거고. 그래서 자주 사용을 할 건데 이거를 어떻게 자주 사용할 거냐? 이런 게 나오면 공식을 써서 풀 거예요. 이제 어떤 게 나오면 여기 K가 있으면 여기 K세제곱 나와 있으면 공식 쓸 수 있고 K제곱, K1제곱까지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1부터 3제곱까지 공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따가 배울 건데 그거를 배워서 풀어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또 못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줄게요. 이거 이따가 한번 더 언급할게요. 그래서 대입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들아 이거 지금 1부터 시작하죠. 맞아? 그리고 웬만한 공식은 1부터 시작하는 게 공식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 K 있죠. 자 여기 안 써 있는데 이 K가 제가 앞으로 이제 변수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변수. 변수가 얘들아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X가 변수죠. 맞아? Y는 뭐 2X 플러스 3 하면 X가 1, 2, 3 변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런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1, 2, 3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변수, K가 변수면 여기도 변수다. 그래서 이 K가 둘 다 변수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따가 이 변수랑 상수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네, 2번 갑시다. 자, 바로 밑에 시그마의 성질이 있죠. 이 시그마의 성질은 어떻게 되냐? K는 1부터 어떻게 돼 있어요? A, K, BK를 더한다고 돼 있어. 자, 이걸 해석해보면 얘들아 1부터 쭉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1부터 넣으면? 처음에 뭐가 돼? A1 더하기 B1 되겠죠? 1 넣으면. 맞아요? 그럼 2 넣으면 몇이 돼요? 그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더해서 A. 그쵸? 그럼 마지막이 뭐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뭐가 돼요? 마지막 어디까지 넣어야 돼, 얘들아? 요까지 넣어야 되죠? 넣으면 어떻게 돼요? AN 더하기 BN까지 넣겠지.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우리가 A1, A2, A3, AN까지만 보면 결국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A1, A2 해서 어디까지? AN까지 이렇게 볼 수 있죠? A만 따로 하면 B만 따로 하면 어떻게 돼요? B1, B2 해서 어디까지? BN까지죠? 그럼 이거는 다시 쓰면 뭐야?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잖아.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얘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것도 말을 해줘야 되는구나. 자, 봐요. 위에서 이제 얘기를 못한 내용인데 자,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항부터 N항까지 더한다요. 일단. 따라왔어? 근데 어디에 더하냐면 내가 어떤 곳에 대입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입해서 1부터 N까지 넣어서 대입한다.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여기다만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만 K로 썼으면 여기도 똑같이 K라고 써주시면 돼요. 따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일치하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1부터 N까지 넣어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왔어요? 근데 이때 여기는 결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국말을 못해. 결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AN 있죠? 이 AN에다가 이 AN에다가 K를 대입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항에다가 N에 K 대입하면 돼요. 그렇게 쓰는 거야. 다시 여기 뭐라고 쓴다고? 일반항에다가 n번째 항에다가 K 넣어서 쓰면 돼요. 따라왔어요? 이렇게 가주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 몇 K야? BK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 오케이? 내용이 요거예요. 그래서 찢어서 볼 수 있다. A1, B1, A, B에서 AN, BN까지 더한 걸 A끼리 B끼리 묶어서 분리할 수 있다. 그게 빼기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거잖아. 그러니까 빼기도 분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곱하기는 분리가 안 돼요. 다시. 곱하기는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되게 큰 특징이에요. 나누기도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어디 나오겠어요? 기억, 니은, 디귿에 나오겠죠.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갑자기 이런 게 나와요. 시그마, AK, K는 1부터 10까지. 뭐 BK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K는 1부터 10까지 AK 이거 안 써도 돼요. K는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오케이? 여러분들의 눈에 익으면 안 돼. 오케이?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틀만만 된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 실수배 공식과 상수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봐요. 이거 아까 뭐라고 했죠? 두 글자로? 변수라고 했죠. 맞아요? 이거는 지금 변수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그 변수 앞에 상수예요. 자, 변수에 붙어 있는 상수야. 변수 옆에 상수가 있으면 변수 옆에 상수는 밖으로 뺄 수 있어요. 혹은 안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 근데 얘는 변수가 있어 없어? 지금 K라는 녀석이 없지. 아예 존재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상수만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면 돼. 그래서 C는 얘네들이 뭐 한다? 곱한다. NC 곱해서 CN 이렇게.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성질 매우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난이도 있는 문제가 해석이 안 돼요 하는 것들도 다 저런 걸 못 봐서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이거 구분을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수배. 그래서 몇 배 하는 건 어떤 K의 몇 배 이렇게 돼 있으면 바깥으로 뺄 수 있다. 이건 이제 예시 들어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3K. K는 1부터 5까지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거 바깥으로 pel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바깥으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문제에서 안에 넣어야 돼. 그럼 안에 다시 대입해도 돼요. 안에다가 넣어서 3K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여기가 무슨 항이라고? 일반 항이라고. 그러면 1 넣어서 3이고, 2 넣어서 6이고, 3 넣어서 9고, 4 넣어서 12고, 5 넣어서 15 이거 더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사실 공식 안 써도 그냥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가 되냐? 이게 일반항이니까 일반항이 AN이 그냥 3인 거야. 너네 1 넣으면 몇이야? 3이죠. 2 넣으면 3이에요. 그럼 몇 개? 1부터 5까지니까 5개? 이 생각이에요. 따랐어요? 그러니까 뭐야? 3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그게 얘 곱하기. 그쵸? 이해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가 문제 낼게요. 잘 이해했나? 손에 이해했죠? 봐요. 얘는 몇이 될까요? 이해를 했으면 얘가 풀려야 돼요. 얘들 저거 몇이에요? 10 몇? 12가 돼야 돼요. 왜? 4항부터 6항이니까 몇 개 항이야? 3개 항이죠. A4, A5, A6을 더하는데 그게 전부 몇이다? 그래서 32.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결국? 4 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 얘에서 얘까지 개수를 쓰는 거야.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요거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네. 옆에 써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1이 아닐 때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몇 개인지 4, 5, 6, 3개니까 이렇게 3으로 쓴다. 4 곱하기. 요거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개수를 쓰는 거야. 공식 옆에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건 요 정도 예시는. 그럼 넘어갈게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3번 넘어갑시다. 이해됐니? 3번 보면 자 시그마를 이용한 등차 등비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등차 수열의 합은요.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얘들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차 함수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차로 돼 있어. 그러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일반항이라고 했어요, 쌤이. 일반항이 1차 함수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다시 얘 뭐라고?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첫째 항이 몇인? K에 몇 넣으면 첫째 항이야? 1 넣으면 첫째 항이지. 1 넣으면 몇이야 이거? 1이죠. 그러니까 첫째 항이 1인 거야. 따라서요.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잘못 나와있어요. 이거 항수로 바꿔주세요. 네. 쌤도 이거 맡기다 보니까 오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항수. 되게 작게 나와 있을 거야. 니네 입장에서. 그죠? 거의 보이시진 않죠? 항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면 얘가 항수가 몇 개냐는 1부터 10까지 몇 개인지 세면 돼요. 근데 만약에 3이면 8개죠. 그쵸? 그래서 8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개수 세는 거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3에서 10 이렇게 세는 거 있잖아. 물론 이제 방법이 두 가지예요. 10에서 3 뺀 다음에 1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요. 8개. 8개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 8개인데, 어떻게 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세요? 진짜 마이너스도 그럼 내가 내주면 셀 수 있어요? 봐요. 얘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1에서 10까지 해서 1에서 2 빼는 거로 생각하면 좋아서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거에서 그러니까 범위에서 가장 큰 거에서 왼쪽 범위에서 가장 큰 걸 뺍니다. 저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오거든요. 개수가. 오케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돼요. 뭐 여러분들이 예전에 부등식 해봤겠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개수 몇 개냐? 이거 어떻게 세요, 니네? 이렇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세요? 궁금해서. 이거 하나하나 세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요? 이거? 아니요. 그래요? 어떻게 세요, 그러면? 어떻게 세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세는 게 어떻게 세면 되냐면 아까 뭐 4.5라고 하면 뭐 실제 이제 개수는 뭐 세보면 나올 거 아니야. 그거는 여기 범에서 가장 큰 거 몇이야? 4가 가장 크죠. 정수에서는. 맞아요? 그 다음 이 왼쪽 범에서 가장 큰 게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그냥 7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제일 빨라요. 오케이? 그럼 실제로 세보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있어? 4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해서 7개가 나오죠. 이게 똑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건 좀 어렵다 하시면 그냥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로 바꿔놓고 저 공식을 써도 되고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개수 세는 데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첫째 항 나왔고 항수 나왔고 그 다음 공차는 어디요? K에 개수가 공차라고 했었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첫째 항 공차 항수 나왔으니까 뭐예요? 요거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밑에 공식을 줄 거야. 이제 공식을 배우면 사실 이거보다 훨씬 빨라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추천드리진 않을 거긴 하나 그래도 알고는 계셔주세요. 1차 함수 나와 있으면 이게 등차수의 합의 의미구나까지는 알고 있어요. 최소. 오케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오른쪽 갈게요. 여기까지 일단 해볼게요. 자, 얘들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지수함수 나와 있죠? 얘들아 시그마 지수함수 꼴이에요. 여기가 지수함수, 지수의 어떤 미지수, 지수의 변수가 있을 때야. 그때 푸는 법인데 그래서 요 부분이 뭐다? 지수함수 꼴일 때. 여러분들 제가 그때 말을 안 했었구나. 얘들아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요거는 얘기했었죠.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했었죠? 이거 무슨 수열이야? 미안해요. 무슨 함수 꼴이야? 지수함수 꼴이죠. 맞아요? 여기에 n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SN은 무슨 함수예요? 등비수열의 합은 무슨 함수예요? 이것도 등비수열이에요. 지수함수예요. 정지함수. 지수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때 내가 A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형태잖아요. 전기하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지수함수 꼴인 거야. 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등비수열의 합에서의 또 합을 구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등비수열이나 등비수열의 합이나 둘 다 무슨 꼴? 지수함수 꼴. 요거는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지수함수 꼴이 들어있을 때 그때 첫째 항은 뭐예요?
우리가 1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얘는 3부터 6까지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첫 장이 뭐야? 3을 넣는 거야. 왜냐면 내가 3을 넣는 거 이유는 뭐야? 여기가 AK라고 돼 있으면 A3부터 A6까지 구하는 게 목표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서의 첫 장은 뭐야? A3이 첫 장인 거야. 오케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A3이 뭐다? 첫 장이다. 소은아 맞아요? 첫 장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공비가 되는 거야. 그 함수는 몇 개? 4개가 되는 거야. 왜? 3부터 6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해요. 이 부분. 3부터 6이고요. 그럼 이거 개수 몇 개? 4개. 항수, 이것도 항수예요. 항수 4개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첫 장은 뭐예요? 1 넣으면? 1이 아니라 3 넣으면? 얘는 6이죠? 맞아요? 그래서 첫 장이 6이고. 그래서 이게는 정확하게는 사실 A3이 되겠죠.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여기 R은 뭐가 돼요, 그러면? 공비는? 이 K의 이 아랫부분이 공비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이 되죠. 그래서 공비, 요거 R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첫째 항, 그 다음에 여기 항수. 이렇게 해서 대입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할 게 있어요. 시그마가 아까 왼쪽 같은 건 공식이 있거든요. 이 오른쪽 공식이 없어서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익혀주셔야 돼요. 얘 별표 치세요. 그러니까 별표 쳐져 있는데 여러분들 확실하게 익혀야 돼요. 뭐 따로 안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지수함수일 때는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개념상 다시 뭐라고요?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따라왔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면 돼요. 자, 일단 4번 공식 보자. 밑에 거. 자, 요것도 별표. 자, 여기 공식을 못 익히면 일단 수열의 합은 거의 못 푼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완전히 익혀야 돼. 이거 기본 공식이야. 아예 기본. 근데, 빨리 내려놓고. 자, 확실하게, 뭐라고요? 준호? 미친 뭐라고요? 자, 합시다. 합시다. 자, 얘들아, 얘는 이렇게 봐야 돼. 이거 변수죠. 맞아요? 네. 앞에 봐요. 자, 변수죠, 변수. 얘 변수죠. 그럼 이거 몇 제곱?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에 1제곱이면, 오케이?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따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해볼게.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다 1부터 10까지 넣어서 더한다는 건 1부터 10까지 넣어서 이거 더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다 더한다는 건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그럼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뭐야? 1 플러스 10 사탕 끝탕 더한 다음에 항수한 다음에 2분의 이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n이라고 보면 n과 n 돼서 저 공식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n까지 더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얘들아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n 있죠? 요거를 여기다 넣고 하나 더 해요. 그거를 곱해요.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이야. 자 2번 공식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일단 셋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게 이거고 얘는 이렇게 외우면 돼. 자 이번엔 제곱이지. 맞아요? 제곱은 이렇게 하면 돼. 6분의는 일단 특이해서 외우기 쉬울 거예요. 6이죠? 오케이? 6으로 기억을 하시고 이때 여기는 똑같아요. n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이 2n 플러스 1은 얘네 둘이 더하면 여기에요. 다시 뭐라고요? n 더하기 n 플러스 1에서 2n 플러스 1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얘도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공식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k제곱이니까 일단 6분의 지. 맞아요? 6분의 하고 어떻게 하는데? 10이니까 10 쓰고 하나 더해서 11. 그 다음에 둘이 더해서 21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익히면 편합니다. 따라왔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익혀줘야 돼.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계산해보면 얘가 나오는데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생각해봐. 이게 지금 제곱을 다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이거 10의 제곱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얘가 첫째 항 A1이고 A2고 A3이고 이게 A10이라 하면 얘를 처음부터 어디까지? 처음 K는 1부터 10항까지 더할 건데 이거 일반항은 어떻게 돼요? 일반항. 일반항은 몇 번째 항? M
일단 잠깐 틀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게 일반항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럼 이 일반항이 뭐가 되냐? 여기는 K가 변수니까 K번째를 찾아야 돼. 그건 K제곱이겠죠. 따라왔어요? 그래서 K제곱이니까 뭐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야 돼. 따라왔어요? 이 정도로 보시고. 자, 그때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공식이 이제 얘가 나왔죠. 얘들아, 이걸 다 더했을 때는 자연수예요? 아니면은 분모가 있어요? 분모가 있을 수 있어? 없어? 분모 무조건 없죠. 이거는 제곱끼리 더하는 거 말이 안 되죠. 분모가 있는 건. 그래서 6이 무조건 약분될 거라 생각을 하세요. 얘는 무조건 약분이 될 거야. 그래서 약분을 하면 이건 2 곱하기 3으로 빠르게 바꿔서 10하고 2 약분하면 5가 될 거고 20을 3 해서 7 되겠죠. 그러면 11과 35를 곱하시면 되고 35와 11은 35, 35죠. 35, 35죠. 그래서 385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385가 되고 이거는 익혀두시면 편합니다. 쌤이 지금 이 오른쪽에 n이 10일 때를 왜 써놨냐? 익혀두면 편해서 그래. 왜? 실제로 시험에서는 10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내가 k 나왔고 k제곱 나왔고 k제곱 나왔다 외워주면 편해. 오케이? 그래서 55, 385 그다음 마지막 것도 얘기를 할게요. 자, 마지막 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쉽습니다. k세제곱은 그냥 이걸 제곱해서 쓰면 돼요. 따라왔어요? 얘 어떻게 해? 제곱해서 그대로 쓰는 거야. 따라왔어요? 여기 있는 거 제곱해서. 그러니까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뭐 한다? 전체 제곱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공식을 쓰면 2분의 여기 지금 10하고 11이겠죠. 맞아요? 이게 이제 얘가 되는 거야. 55. 계산하면 5랑 10을 곱하니까. 근데 여기는 제곱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55의 제곱 되는 거야. 그래서 익혀두시면 좋은 거 K는 1부터 10까지 K다. 뭐다? 55. 제곱이다? 385. 세제곱이다? 55의 제곱.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뭐 55의 제곱은 3025가 돼요. 자, 공식 다시 한 번만 얘기합시다. 얘들아, K의 1제곱이야. 요거 변수의 1제곱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 2분의 n 플러스 1이야.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K제곱이야. 여기 몇 분의요? 6분의가 되는 거야. 오케이? 6분의 쓰고 어떻게 한다? n 하나 증가해서 n 플러스 1. 둘이 뭐 한다? 더해서 2n 플러스 1. 여기까지 오케이? 마지막으로 얘는 어떻게 된다? 첫 번째 거 공식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세제곱.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넘어갑시다. 뒤쪽으로 넘어가죠. 뒤쪽 넘어가기 전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연산 펴시다, 연산. 연산이 이제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가 있는데 제가 어차피 지금 요즘 연산 내가 몇 문제씩 풀리게 하고 있어? 한 문제씩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그냥 삭제 안 할게요. 삭제할 게 별로 없기도 하고 그냥 한 문제씩이니까 어차피. 오케이? 하나당 이렇게 갈게요. 여기서는 몇 번을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 넘어가서 7번으로 갈게요. 자, 이거 나타내 볼 거야. 얘들아,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라고 돼 있어요. 자, 얘 어떻게 한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거 몇째 항인지 생각한다. 오케이? 그러면 첫째 항이 1이래요. 이거 얘가 다 분모가 있으니까 이것도 분모가 있는 게 좋겠죠? 자, 규칙성을 찾는 거야. 얘들아, 여기가 1일 때 분모 1이고요. 여기가 2일 때 분모 4고요. 여기가 3일 때 분모 9래요. 느낌 오나요? 여기가 몇일 때 분모 64겠어요? 여기가 몇일 때? 8일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곱해서 된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할 거야. 얘들아, 시그마를 통해서 더하면 일단 시그마 뭐라고 쓴다? K는 1부터 8까지 더하는 거겠죠. 따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얘를 더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AK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나타내는 게 좋아? K는 1부터 8까지 여기는 일반항이 뭔지 찾으면 되죠. 일반항이 뭐예요? AK가 K번째 항이 여기다 쓸게요. 그냥 K번째 항이 뭐야? 얘 제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K제곱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K제곱분의 1 일반항에 쓰면 돼. 끝. 이 정도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AK가 K번째 항의 K제곱분의 1이니까 여기도 K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맞추고.
네, 요거는 그냥 이대로 냅두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냥 나타내는 거라서. 그 다음에 8번. 8번이 아니라 10번. 10번은 우리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예요. 난이도가 이제 조금 있어지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얘가 첫 장이에요. 둘 장이에요. 셋 장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몇 장이 있을 거야. 자, 얘들 규칙성 보이나요? 이거 1이고 2이고 3이래. 그럼 1이고 2이고 3이래. 이거 따라왔어요? 그럼 얘가 19면 여기는 몇 항이겠어요? 19항이겠죠? 안 봐도? 오케이? 이 정도로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뒤에 걸 볼 건데, 자, 얘네는 규칙성 보여요, 혹시? 규칙성? 규칙성 보이니? 얘는 규칙성 뭘까요? 얘랑 얘랑 더해서 어떻게 돼요? 20이죠. 얘도? 다 20이죠. 맞아요? 그래서 더해서 20인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우리는 시그마를 이용해 나타낼 때 항상 어떻게 나타낸다? 수열의 공식이 K는 1부터 N까지 AK다. 이 공식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AK, 이 AK를 나타낼 생각을 해야 돼. 그럼 AK는 뭐가 될까요? 앞에는 뭐가 되는 거야? 똑같으니까 K겠죠? 맞아요? 자, 뒤에가 어떻게 될까요? 뒤에는 얘랑 더해서 몇이 돼야 되는 거야 지금? 20이 돼야 되죠. 그러면 네모는 뭐예요? 20-K를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따라서 20-K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이제 어떻게 쓴다? 시그마 K는 1부터 몇 항까지? 19항까지 더한다. 그거를 K 20-K 해서 계산하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 알면 안 돼요. 자, 제가 더 중요한 걸 얘기할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합이 같을 때만 쓸 수 있고 합이 같지 않으면 못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쓸 수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서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 이제 뭐 첫 번째로 가지만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공식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실 규칙이 보이면 일단 그냥 쓰시면 좋아요. 근데 규칙이 안 보이는 거 있죠. 그거는 무슨 수열인지 찾으세요. 등차인지 등비인지. 자, 얘들아 19, 18, 17, 1은 등차예요, 등비예요? 등차죠. 차이가 일정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를 따로 그냥 B1, B2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B3. 따라왔어요? 그러면 얘는 BK가 뭐가 될까요? BK, K번장. 첫 번장이 뭐예요? 19죠? 맞아요?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N-1이죠. 근데 여기는 K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K니까 K-1이죠. 맞아요?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공차 몇이에요? -1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에다가 뭐 한다? 요거 20이겠죠. 그러니까 20-K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 대입한다? 요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기 때문에 BK 자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얘 A, 얘 시그마 뭐라고 쓴다? K는 1부터 19까지 K에다가 여기 뭐라고 쓴다? 20-K라고 씁니다. 요거에 따라서.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 뭐 등비가 나오면 당연히 등비를 해야겠죠. 근데 등차가 더 많이 나오긴 할 겁니다. 넘어가고요. 저 매우 중요한 10번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는 몇 번을 갈 거냐면 25번으로 갈게요. 쭉 넘어가서. 사실 그 안에 이제 뭐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은 하백골로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25번 넘어가긴 할 건데 여기 이제 뭐 하백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하백골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1부터 4까지 넣어서 다 더하는 꼴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 더하기 그냥 12 더하기 18 더하기 24 이런 식으로 그냥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냥 대입해서 써라.
다음 넘어가서 그다음에 25번 갑시다. 제가 요거 하기 전에 그 하나만 더 볼게요. 얘들아, 그 앞에 쌤이 이제 개념서 개념 프린터 앞에 그 오른쪽 위에 요거 얘기를 하나 안 했죠? 요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 대입해서 판다. 이거 그냥 보셔도 돼요. 그냥 눈으로 보셔도 돼요. 얘들아, 아까 K세제곱 공식 배웠어, 안 배웠죠? 배웠죠? 그 K세제곱 공식 이런 거 쓰려면 중요한 게 거기다 쓰셔도 돼요. K가 1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다시 그 4번에 있는 공식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맨 밑에 요거 말고 맨 밑에 요 4번 공식 있죠? 이 4번 공식은 K가 1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다른 데 못 써요. 오케이? K가 몇일 때만 쓸 수 있다? 시훈아, 몇일 때만 쓸 수 있어요? 1일 때만. 그거 잘 체크를 해주세요. K가 1일 때만 쓸 수 있다. 1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다시 넘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기 뭐 대입해서 판단 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일단 이 문제의 문제점은 이걸 다 전개해서 k제곱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써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라도 우리가 2항부터 11항까지 더하는 거기 때문에 A2부터 A11항까지 더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1항부터 S11, 그러니까 1항부터 11항까지 더한 거에서 1항을 빼서 풀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잖아. 이거 다 전개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되게 복잡해.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가시는 게 좋냐? 대입하면 뭔가 좀 더 쉬운 게 보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2를 대입하면 몇이에요? 1의 몇 제곱? 세제곱이죠. 3을 대입하면 몇이에요?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쭉 대입해서 11 대입하면 뭐야? 10의 세제곱이죠. 그럼 이거 더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다. K는 1부터 10까지 요 일반항이 뭐야? K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더. 그럼 이 공식으로 풀면 뭐가 돼요? 55제곱.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2분의 10에다가 11에다가 요거 제곱. 요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아까처럼 풀고 싶어요?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복잡하면 좀 더 단순화할 수 있는지는 뭐가 좋다? 대입해서 판단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단순화하는 거. 오케이?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거 뭐? 대입해서 판단 난이도 있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잘 체크를 해주세요. 요거 교과서 문제도 많아요. 요거. 자, 넘어가서 이 문제를 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요 풀이법을 하나 더 줄 건데 아까 25번이었죠? 얘들아, 이게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얘들아,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얘들아, 등비수열이 일반항이 뭐죠? A1 아래 몇 제곱? -1제곱. 상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비수열은 뭐예요? 얘만 등비수열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려면 뭐 해야 돼요? 분배해서 써야 돼요. 다시 뭐라고? 분배해서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이슈도 있고 뭐 다른 이슈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만약에 뭐 여기까지는 적어주세요. 이것만 등비수열이다. 여기까지 일단 적어주시고 여기까지는 적어주시고 전개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적었고요. 사실 저 문제가 우리가 연습을 해도 뭐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사실 연습하면 당연히 풀리긴 하는데 만약에 혹시 못 푼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 문제를. 이게 내가 처음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너네 이거 해석이 돼요? 되면 하시면 돼요. 이거 등비수열이니까 이것만 이제 분배해가지고 각각 계산하면 되겠다가 되면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안 돼. 처음 보는 문제야. 만약에 너네 시험에서도 처음 보는 문제 있어 없어? 있을 거야. 그 처음 보는 문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모르겠으면 1부터 대입해보라고.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금 별도 해로 두 번째 해로 둘게요.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K 1 대입하면 2의 1제곱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뭐예요? 2의 2제곱 마이너스 5죠. 그럼 어디까지 더해? 2의 11제곱 마이너스 5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2의 1제곱, 2의 2제곱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2의 11제곱까지 더한 다음에 5가 몇 개 있는 거야? K 11이니까 5가 11개 있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그냥 등비수 합공식으로 하셔도 잘 모르겠어. 하나 이해 안 돼? 괜찮아? 이해 얘들아 돼요? 따라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등비수열인지 잘 모르겠어. 아니면 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잘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당연히 이게 메인이요. 근데 모르겠는 게 있으면 대입해 본다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면서 수학에서. 그래서 그냥 기본이 대입해 본다. 로 푸는 거야. 얘는 대입해 본다. 로 풀면 이렇게 되면서 이 친구는 뭐 하면 돼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당연히 2-1분의 첫 장부터 얘는 공비가 2잖아요. 첫 장이 2고 공비가 2니까 2에 11제곱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답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분리를 합니다. 이 등비수열 꼴로. 그래서 시그마 뭐라고 쓴다? K는 1부터 11에서 2의 K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자 근데 말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보세요. 얘가 지금 11에 5잖아.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서 풀 거란 걸 미리 인지하고 그냥 여기서 등비수열 합 여기서 그냥 공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게 보이면.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분리해서 하세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첫 장이 뭐야? 1 넣으면? 2죠? 맞아요? 공비가 몇이에요? K 밑에 있는 거 2죠? 그 다음에 항수변 11이죠? 이렇게 가면 된다고. 거기다 마이너스 뭐다? 얘는 상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얘랑? 곱하기로 했죠? 맞아요? 왜냐면 1부터 11개, 11개, 5개가 있다. 5가 있다. 그래서 5 곱하기 11이다 하면 똑같다. 똑같다. 네,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다 좋은데 맨날 이렇게 대입해서 해석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 메인 가져가시고 만약에 뭔가 보이지 않는다 하시면 요 2번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이 2번 방법은 정말 좋다고 봐요.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걸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수열의 한 문제에서. 특히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나는 꼭 도역하고 싶다. 이런 거 잘 써먹으세요. 대입하면 보인다. 대입을 할 때 보일 경우가 있을 거다. 잘 정리해 주시고.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계산해야죠.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요? 민서가? 2의 10제곱이 몇이죠? 전 24죠. 그럼 2의 11제곱은 거기서 몇 곱하면 돼요? 2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얘 몇이요? 2048이죠. 괜찮아? 2048로 갈게요. 거기서 몇을 뺀다? 1을 빼면 2047에다가 2를 곱하는 거고 이거 사라지고 거기서 55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2047에서 네 2를 곱하면 4000 뭐가 되겠어요? 94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55를 빼면 4039인가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8번으로 넘어가. 일단 25번 별표해 주시고요. 25번 별표. 그리고 28번은 네, 여러분들 별표를 3개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산이지만 여기에 나온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별표 3개 해주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차근차근 이해해서 풀어볼 거야. 얘들아, 얘가 뭐라고 돼 있니? 수열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뭐를 구하래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돼요? 항상 모르겠으면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보세요. 이게 제일 쉬운 표현이죠. 생각할 때.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써가면서 하세요. 처음에는. 그러면 첫 장부터 L항까지 합은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다? A, K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직접.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목표예요? A, K가 뭐지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따라왔어요? A, K가 뭐지? 어차피 N은 N항까지니까 그냥 N으로 넣어서 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K를 구해야 되는데 K번째 항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A, K 뭐라고 써요? 이 친구.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자 얘들아 맨 뒤에 혹시 보이는 사람 있어요? 맨 뒤에 뭘까요? 혹시 보여요? 얘들아? 2의 몇 제곱일까요? 이게 K-1이에요. 근데 이게 보이면은 괜찮은데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보여도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사실 얘들아 이걸 이제 다 더할 건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수열이란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무슨 수열의 합이에요?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3개 뭐가 필요해요? 다은아? 네, 말하세요. 공비. 첫째 항. 하나는?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럼 하나는 뭐죠? 항수. 맞아요? 항의 개수 항수죠. 맞아요? 얘들아, 그 항수가 원래 뭐였어요? 알파벳? n이었죠. 맞아요? 여기서는 항의 개수를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사실 마지막 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뭐가 중요하다? 몇 개인지를 찾아라. 이거 몇 개입니까? 한 개죠. 이거 몇 개예요? 2개예요. 3개예요. 딱 봐도 이거 몇 개겠어요? K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 몰라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첫째 항, 공비, 함수 다 나와 있고. 무슨 말인지 괜찮아요? 알아도 돼. 알아도 되는데 몰라도 풀 수 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구하려고 노력 당연히 하시는 건 좋지만 당연히 뭐 해보신 게 좋아요. 당연히. 근데 안 해도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제 첫째 항이 얘가 첫째 항이고 그 다음에 얘가 공비가 R인 거죠. 항수는 K개인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2-1분의 첫째 항일에 2의 K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AK가. 따라왔어요? 그렇다면 이 AK는 여기다 대입하시면 뭐가 됩니까? 이제 시그마 뭐 바로 옆에다 쓰셔도 되고 밑에다 다시 쓰셔도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이거 이제 없어지고 그냥 2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거 넣은 거예요. 이거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얘 이제 뭐 하면 돼요? 무슨 수열의 합인지만 찾으면 되죠. 여기서 등비수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어디에? 얘가 등비수열이잖아. 그러면 뭐 한다? 분배해서 푼다. 그럼 분배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한번 해볼까요? 첫째 항 몇이에요? 이것만 보면 첫째 항 몇이야? 2예요. 1이 아니야. 이것만 봐야 돼. 얘만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은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얘만 보고 첫째 항 뭐다? 1 넣으면 2다. 그 다음에 공비 2다. 항수 몇이다? n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상수죠. 곱하면 몇이에요? 그냥 n이 되겠죠. n 곱하기 이렇게.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마무리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2에 이건 전개하면 되겠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2의 1제곱 2의 n제곱이니까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 네, 복잡하지만 이게 답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4번으로 갈게요. 자, 34번은요. 이거는 이제 수능의 단골로 나오는 문제고요. 네. 한 8번쯤에 나오는 단골 문제인데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 친구는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정보가 뭔지를 확인해야 돼, 항상. 알고 있는 정보는 뭐야? AK 1제곱에 대한 합, AK 2제곱에 대한 합이죠. 10까지. 맞아요? 근데 이걸 구하래.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꿔야겠지, 친구.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A 제곱 만들고 A 만들려면 전개하면 되겠죠.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전개하는 거예요. 그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9AK 제곱 플러스 6AK 플러스 1인데 이거를 시그마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분배 가능 불가능. 분배 가능하다고. 맞아요? 그럼 요거 이제 분배하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잘 봐요. 9AK 제곱이요. 근데 이 9는 변수의 옆에 있어요? 아니면 상수 혼자 있어요? 이 9는? 상수 혼자 있죠? 맞아요? 그러면 바깥으로 빼는 거야? 10이랑 곱하는 거야?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변수의 옆에 있으면?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거 C 이렇게 있어가지고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있으면 요거 뺄 수 있는 거 요거요. 그러니까 얘를 빼면 어떻게 돼? 빼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뺐다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뭐 한다? 얘도 6도 바로 이제 빼서 쓰면 돼. 6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자, 근데 매우 중요한 거. 별표 크게 치세요. 여러분들 이 맨 뒤에는 몇입니까? 10이에요. 1로 써서 틀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이건 고3들도 계속 실수해요. 이런 거에서 실수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전개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내가 틀릴 것 같으면 이렇게 쓰세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해서 반드시 10으로 하셔요. 1로 하기만 해봐. 절대 안 돼요. 많이 실수들을 해요.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 아무 생각 없이 전개하고 1이네? 그냥 쓰는 거지. 안 돼요. 10이랑 반드시 곱해서 아니면 10으로 쓰든 아니면 이렇게 만들고 이게 10이구나 하시든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이거 몇이에요? 40이죠? 그럼 9 곱하기 40 되는 거예요. 얘 몇이에요? 6 곱하기 25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계산. 그래서 다 더하면 정답이 되고요. 이 친구 360과 150 그리고 10을 더하는 건가요? 네, 520이죠. 네. 넘어가서요. 네, 여기는 다 넘어가고 여러분 25번으로 갈게요. (25번) 학습지로 갈게요. 네, 10번 갈게요. 10번. 자, 얘들아 10번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친구는 K제곱하고 K 플러스 1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이 상태에서 내가 얘는 곱셈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무조건 전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K 세제곱 플러스 K 제곱이고요. 이 친구를 시그마 하는 거니까 우리는 또 전개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공식이 있어 없어? 공식 있다고요. 공식 뭐라고요? K 세제곱은 공식 뭐예요? 2분의 죠. 맞아요. 2분의 어떻게 된다? 요거 10 쓴 다음에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하나 더 한다. 하고 전체 제곱. 이거고요. 응? 10 곱하기 11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이거 K제곱 공식이죠. K제곱 공식은 몇 분에다 혼자만? 6분의 그 다음에 이거 10 그대로 쓰고 몇 더한다? 하나 더해서 11. 그 다음에 둘이 뭐 한다? 더해서 2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웠어. 그러면 이건 몇의 제곱이라고요? 55의 제곱이다. 바로 하실 수 있고 이거는 몇이라고요? 385다. 이거 외워서 가면 빨라요. 이 정도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건 이제 3000 몇이라고 했어요? 25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뭐가 된다? 3410인가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넘어가서 19번 갈게요. 네, 19번은요. 제가 이제 뭐 메인 문제는 아니나 이런 문제에 대한 해석법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두 가지를 드릴 건데 얘들아, 이게 그냥 사실 전개하고 전개해서 그냥 더하셔도 답은 나와요. 내가 이거 아이디어 모르겠다 그냥 해도 나와요. 이 정도는 금방 하잖아. 그지? 해서 해도 되는데 제가 두 가지 해석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해석. 첫 번째 해석은 여러분들 언제 쓰는 거냐면 이게 숫자가 비슷할 때 쓰는 거예요. 자, 10과 11이죠. 맞아요? 10과 11이면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해. 이거에 1부터 10까지 대입해서 더한 거야. 1항, 2항, 3항, 4항에서 10까지 더한 거야. 따라왔어요? 얘는 몇 항부터 몇 항까지 더한 거야? 1항부터 11항까지 더한 거죠. 그러면 얘만 하나가 넘치죠. 따라왔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내가 AK처럼 생각하면 1항부터 10항까지 더하는 건데 거기다가 11항 더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10항까지 더한 다음에 이렇게 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11항만 쓰는 거니까 11 대입해서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1부터 10항까지로 바꾼 다음에 합을 그 다음 마지막 11항만 더 더해야 되죠. 헷갈려? 다시. 자, 이게 AK라고 생각을 하세요. AK? 그러면 K 1부터 11까지 넣어서 더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그거를 10항까지로 바꾸겠다고. 그러면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다음에 11항 더해도 돼요. 맞아요? 그러면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건 뭐야? 이거 1부터 10까지로 바꾸면 되죠, 그냥. 맞아요? 그럼 1항부터 10항까지 더했을 거야. 근데 마지막에 11항 더해야 돼. 그건 뭐야? 그냥 였다가 11 넣으면 됩니다. K. 그렇게 해서 더하는 거야. 이 내용을 쓰면 뭐가 유리하냐면 이거잖아요. 잘 들어요. 우리 아까 더하고 빼고는 다 된다고 했었죠. 근데 그건 언제만 되냐면 얘랑 얘가 동일할 때만 돼요. 같을 때만 되는 거야. 이때는 안에끼리 더하고 빼고가 안 돼요. 근데 이때는 안에끼리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이제 똑같아졌기 때문에.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것끼리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 더하면 몇이에요? 6이죠. 그러니까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네 둘 더해서 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 더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좀 쉬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얘 더한 거 6을 이렇게 써서 푼다.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쓰고 마무리할게요. 요거는 할 수 있죠. 10 곱하기 6 해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가요. 어떻게 가냐면 얘네를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봐. 따로따로. 얘들아, 이게 3을 몇 번 더하는 거예요? 10번 더하는 거죠. 맞아요? 이거 3을 몇 번 더하는 거예요? 11번 더하는 거죠. 그건 3을 총 몇 번 더해요? 21번 더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따라왔어요? 그리고 잘 봐요. 이거 1부터 몇 가지 넣어요? 예. 1부터 10까지 넣어서 빼죠. 근데 얘는 1부터 11까지 넣어서 더하죠. 생각해봐. 1부터 10까지는 겹치는 거 아니야? 그 1부터 10까지 넣어서 뺀 거랑 1부터 10까지 넣어서 더한 거랑 다 어떻게 돼? 삭제돼요. 되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11번째. 2 곱하기 15. 이렇게 하면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열은 넣어서 해석하면, 대입해서 해석하면 더 쉽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제가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느끼는 거야. 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수열이 해석이 되는 거구나. 실제로는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베스트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연습해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뭘로 한다? 해석으로 푼 거다. 직접. 그러니까 대입하여 해석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저렇게만 써놓으면 여러분들 다시 풀 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복습을 빨리 해야 돼. 웬만하면. 바로바로 해주신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사실 이제 25번, 28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그 아까 시그마로 나타내는 거. 그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25, 28 되게 중요하고 31번 갈게요. 얘들아, 31번은 사실 아까랑 똑같습니다. 근데 하는 방법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는 우리가 1, 2, 3 해서 n제곱까지 나왔잖아. 그러면 얘가 첫째 항이고 당연히 둘째 항이고 셋째 항일 텐데 얘가 n번째 항인지는 보이죠. 왜냐하면 n 1, 1, 2, 2, 3, 4 하면 당연히 n일 거 아니야. 그럼 얘 합은 당연히 뭐가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ak만 찾으면 돼. k번째 항만. 그럼 k번째 항은 뭐예요? 이거는 쉽죠? 왜냐면 k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냥 k제곱 2k-1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사실 요 아까 비슷하게 했던 건데 왜 풀어주는 거냐면 요거 이제 전개를 하시면요. 여러분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2k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될 건데 이건 전개하면요. 요거는 이제 바로 풀면요. 2를 바깥으로 뺄 수 있죠. 그러면서 2, 그 다음에 이 k세제곱은 공식이 뭐였어요? 2의 2분의 n-1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었죠. 요거였죠.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된다? k제곱 공식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었어요. 이렇게. 자, 이제 제곱합시다. 이거 제곱하면 뭐로 바뀌어요? 이거 4로 바뀌고요. 제곱하면 그냥 제곱이고 제곱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4는 약분이 돼요. 어떻게? 2로. 따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통분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문제 왜 냈냐면 여러분들 이거 통분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객관식에서 보기 해놓고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이제 통분을 해서 나타내야 돼. 이거 통분 어떻게 하냐면 2랑 6이죠. 그러면 3을 곱해야 되니까 3을 강제로 곱해서 써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얘는 6분의 앞에가 이제 3n 제곱 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에요. 얘를 도대체 어떻게 간단하게 하냐? 공통으로 묶는 거야. 이렇게 쓰고. 다시 이렇게 쓰고 뭐 한다? 공통으로 묶는다. 공통은 이 n 하나, n 플러스 1 하나씩 묶어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n과 n 플러스 1로 묶어주면 남는 게 뭐가 돼? 6분의 여기는 3과 n 플러스 1이 하나씩 남죠. 그러면 3n 플러스 1 하나씩 남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는 2n 플러스 1이 남죠.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해서 요거 전개하면 이제 3n 제곱 플러스 3n이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니까요. 정리하면 n 플러스 1 3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고 6이 됩니다. 알았어요? 네, 요게 정답입니다. 그냥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마지막으로 37번만 갈게요. 네. 네, 시간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얘들아, 37번 같은 경우 이제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벨트 쳐주시고 2 더하기 4, 이제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이 있고 당연히 이제 넷째 항이고 얘가 몇 번째 항일지 생각해야 돼요. 얘들 이거 몇 번째 항인지 보이십니까? 사실 이제 눈치가 있으면 n번째 항이라고 보일 거예요. 근데 얘가 왜 n번째 항이냐면 이거를 B1 보고 이거를 B2라고 보고 이거를 B3라고 보면 이게 BN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하나 나와 있고 두 개 나와 있고 세 개 나와 있는데 이거 n개잖아요. 그러니까 n번째니까 an이 되는 거야, 이 친구가. 이렇게. 이거 좋게?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1, 2, 3의 n까지죠. 따라왔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bn을 여러분들 모르겠다 하시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가야 돼. 오케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렇게 해서 가야 돼요. 첫째 항 공차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 이제 마무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an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합을 표현해야 돼. 뭘로? 수열의 합으로.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해도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마로 나타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따라왔어요? 그럼 2k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가 되는구나. 이게 an이 되는구나. 왜냐면 이게 지금 bk가 돼야 되니까 k번째 항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요. 이제 2를 빼고 계산하면 2 시그마 k는 1부터 n의 k일 거고요. 공식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n의 n 플러스. 그래서 2가 날아갈 겁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근데 우리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첫 장부터 n항까지 하기. 그럼 이건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에다가 뭐야? a k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는 a n이 이거였으니까 a k는 뭐겠어요? k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ak는 지금 여기 합이니까 그거를 이제 1항부터 n항까지 더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개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k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것도 전개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상 제가 정답만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정답이 이제 3분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입니다. 사실 뭐 이것도 공식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전개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 마무리하고요.